자,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잘 예. 들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번에 4강까지 했어요. 그래서 전화 트러블 오는 거, 근데 인증 문자 안 오는 거, 그 다음에 픽사비 안 열리는 때 하는 거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5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이제 문해 그 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자세히 하고, 다른 책들에서는 이제 겹치는 부분들은 좀 이제 어, 띄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제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하고 이 책이 없는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5강 스마트폰 하나면 나도 사진 작가다. 그래서 어, 첫 번째 스마트폰 파지법인데 오 내용들은 잘 아시죠? 이렇게 요 위에는 양손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왼손 오른손을 양쪽에 잡고 그 다음에 이 그 팔꿈치를 가능한 한 이렇게 그 몸통에 붙여주면 조금 더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왼손을 잡을 때 이게 너무 넓게 잡으면 뒷부분에 그 렌즈를 가릴 수 있어요. 특히 이 부분. 그래서 요거는 렌즈가 가리지 않게 위아래 위주로 위아래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한 손을 그러니까 왼손을 뭔가 잡고 있거나 그랬을 때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인데 요때는 특히 움직임 흔들리지 않도록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 영상을 촬영하면서 사진도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으면서 사진도 동시에 찍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먼저 그 촬영 모드가 현재 지금 동영상으로 돼 있죠. 동영상 모드에서 셔터를 이게 이제 빨간 부분이 셔터인데 셔터를 누르면 아래 화면 같이 빨간 부분에 숫자가 바뀌면 이게 지금 촬영 중이라는 신호거든요. 그 상태에서 요 밑에 그 일직선 두 개 있는 거 여기를 누르면 일시정지가 되고 또 한 번 누르면 다시 플레이가 되고 일시정지 기능이고 그 다음에 요 4번은 그 아까 그 빨간 걸 눌렀을 때 요게 지금 촬영 중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누르면 요렇게 바뀌면서 촬영이 중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밑에는 일시정지, 요거는 그 시작하고 정지 하는데 요게 이제 현재 녹화 중인 상태에서 밑에 아래를 보면 카메라 모양이 있어요. 요 카메라 모양을 터치를 하면 영상 촬영 상태에서 영상 촬영 상태에서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영상을 찍다가 사진을 찍어야 될 때 이걸 중지하고 나가서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영상 찍는 상태에서 사진을 바로 찍을 수 있어요. 내가 동영상 상태에서 여기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빨간 부분에 숫자가 되고 이때 이 부분 보시죠. 여기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촬영 중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면 깜빡해져. 깜빡할 때가 지금 사진이 찍힌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누르면 이제 영상 촬영이 중지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량 버튼을 셔터 기능으로 쓸 수 있죠. 요거는 음량 버튼 여기 볼륨 버튼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카메라 설정에 가면 촬영 방법 안에 카메라 설정에서 촬영 방법 안에 요 기능이 있어요. 자, 카메라를 앱을 터치해서 설정 앱을 찾아야 되는데 설정이 7.0 버전 이상은 여기 위에 있는데 그 이정 7.0, 8.0에서부터는 여기 사각형을 터치를 해야 설정이 나오죠. 여기서 여기 설정입니다. 설정 거기를 눌러서 쭉 올리면 촬영 방법이라고 보이죠? 촬영 방법. 촬영 방법을 누르면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맨 위에 보면 음량 버튼 누르기라고 있어요. 음량 버튼 누르기를 터치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그러니까 볼륨 버튼을 눌렀을 때 카메라 그 사용할 때 셔터 대신 요거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화면 확대 축소 줌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소리를 내가 크게 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를 설명하는 거죠.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선택을 하고 카메라로 가서 사진해 놓고 여기서 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다른 뭐 기능이 있을 때 이때 볼륨 버튼을 그냥 위아래 상관없이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 찰칵 소리가 나죠. 그래서 요거는 셔터 버튼을 누르는 상황이 아닐 때 옆에 측면에 볼륨 버튼을 눌러서 셔터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면 확대 축소. 근데 여기는 아까 음량 버튼 거기서 아까는 촬영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자, 촬영 방법으로 가서 음량 버튼 누르기 위해서 이번에는 화면 확대 축소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사진 모드에서 이제 볼륨 버튼이 위아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리면 이렇게 확대를 당기는 거고 아래를 내리면 쭉 이렇게 밀어지죠. 줌 기능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량 버튼에서 여기 확대 축소를 좀 썼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확대 축소를 했을 때 당겼을 때 모습이고 이렇게 멀리 했을 때 줌 기능을 쓴 겁니다. 이게 볼륨 버튼의 위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이렇게 놓으면 줌 기능이 좀 멀어지게 하는 기능.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물 사진 촬영하기 노하우. 그래서 인물 사진을 좀 찍을 때 그냥 표면망을 찍을 때보다 요새 그 아웃포커싱이라고 또 여기 사진의 중에는 블러라고 또 해요. 아웃포커싱을. 그래서 그 주변을 흐리게 하면 인물이 좀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사진에서 찍을 때는 피사계 심도를 낮게 하면 그러니까 초점을 작게 하면 인물에서 멀어지는 거는 좀 흐리게 나오죠. 그래서 인물을 부각시켜서 인물을 선명하게 찍어주는 건데 요게 어, 요 촬영법을 이용한 게 인물 사진 모드라고 있죠. 인물 사진 모드를 가보시면 여기 현재 인물 사진 모드예요. 이게 인물 사진 모드인데 요거를 요새는 다 인물 사진 모드가 있으니까 인물 사진 모드 해서 요 요게 이제 메뉴인데 여기서부터 블러도 있고 뭐 그 하이키 모노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터치해 보면 현재 요게 블러예요. 요걸 터치하면 첫 번째가 블러, 두 번째가 스튜디오 뭐 이렇게 있어요. 하이키모노, 로키모노 있는데 첫 번째 블러가 요게 아웃포커싱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물 사진 모드에서 위에 동그란 부분을 터치해서 블러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 요 밑에가 그 효과 강도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위로 올리면 7까지 최대인데 7가로 올리면 주변을 주변을 더 많이 흐리게 하는 거고 이렇게 0에서 1 쪽으로 가면 좀 이제 강도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사진 찍을 때 인물에 맞춰두고 이 블러를 쓰면 여기 아웃포커싱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인물 사진 모드에 블러 기능하고 똑같은 거예요. 블러가 아웃포커싱입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 모드에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사진을 보시면 인물 사진 촬영할 때 요령인데요. 특히 이게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는 어, 스크린이 그러니까 이제 화면이 이제 평면이고 렌즈가 작기 때문에 그 렌즈가 그 이게 왜곡 현상이라서 찌그러짐 현상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면서 인물 사진을 잘 찍는 요령이 어쨌든 왜곡 현상이 제일 작은 부분이 이 화면의 제일 가운데 부분입니다. 화면의 가운데 부분이 제일 왜곡 현상이 제일 작고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왜곡 현상이 커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대부분 그 얼굴이 작게 나오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얼굴 사진을 요 중앙부에 두고 그다음에 요 다리 부분을 여기 화면 끝에다 두면 여기는 왜곡 현상이 생기면서 다리가 약간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머리를 화면 중앙에 두고 다른 화면 하나 촬영하면 렌즈 왜곡이 최소화되면서 머리는 작게, 다리는 길게 보이는 되고 요때 그 스마트폰 각도,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 각도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평범하게 수평으로 찍지 말고 찍는 사람이 좀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위로 쳐다보는 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몸을 좀 이렇게 상체가 좀 그 하체가 길면서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이렇게 길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걸 로우 앵글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찍는 거. 그래서 로우 앵글로 촬영하면 조금 더 인물이 어, 좀 멋있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로우 앵글로 찍은 거거든요, 이 사진들. 그래서 그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이렇게 좀 웅장한 모습이나 멋진 사진이 찍힙니다. 요게 이제 로우 앵글을 하고 그다음에 인물의 왜곡을 좀 최소화하고 그 왜곡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어, 제 거 보시면 여기 가로 세로 이 촬영 가이드 신선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게 하려면 카메라 설정에서 여기 촬영 가이드 있죠? 촬영 가이드. 이걸 켜놓으면 적자선, 수직 수평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적자선이 보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3등분, 위로 3등분해서 요 가로, 세로 이게 수평, 수직 맞출 때 편한데 여기서 가로, 세로 3등분에 수평, 수직선이 만나는 3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이 여기죠? 여기 3분의 1 지점, 여기 3분의 1 지점이에요. 요 부분에 시선이 눈 위치가 요 부분에 위치를 하면 제일 좀 편안한 위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요 사람의 시선은 여기 부분에 닿은 거죠. 여기 부분. 이 부분에 닿게 하고 요 옆에 사진은 요 부분 요쯤 닿은 거죠. 그 대신 이제 요거는 16대 9 비율이고 요거는 9대 16 비율 정도 되는데 근데 시선의 방향이 이쪽에 있죠.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중앙보다는 특별하게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은 한 편안한 모습을 연출할 때는 이렇게 한쪽에 좌우중에 한쪽에 배치하고 시선이 있는 방향 이 부분을 좀 여백을 두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사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진도 보세요.
옆으로 측면을 했을 때 3분의 1 지점 요 부분에 여기에 지금 눈이 시선이 단 거고 시선이 있는 요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그 여백을 둬서 좀 편안한 사진이 되도록 한 겁니다. 그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은 한 인물을 이렇게 중앙보다는 좌우로 배치하는 게 조금 더 편안한 사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석양 사진 측면에서 역광이죠, 역광. 그러니까 찍으려고 그러는 피사체보다 그 뒤가 더 밝은 거죠. 여기 지금 사람보다 그 뒷 석양이기 때문에 뒤가 더 환하죠. 여기도 석이 환한데 요거를 이용해서 찍는 거를 실루엣이라 거든요. 실루엣.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른 보조광을 쓰지 않고 뒷면이 밝은 그 조명을 이용하면 이렇게 어, 까맣게 실루엣이 되는 요런 거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광에서 전면에 프레시를 이용하든지 다른 조명을 이용하면 조금 더 섬세한 촬영도 할 수 있고 어, 이게 아니고 그래도 좀 얼굴 앞을 좀 그 모습을 보이게 했다 그러면 좀 가까이서 그다음에 프레시를 켜고 찍으면 얼굴의 모습이 좀 보일 수 있죠. 그때는 이제 실루엣 사진이 안 되죠. 이렇게 이게 실루엣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음식 사진 촬영하기 노하우인데 요게 이제 두 가지 경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일반 사진에 찍으니까 청색이 많이 들어서 뭔가 이제 차가운 느낌이 들죠. 그리고 요거는 좀 이게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맛있는 식감을 느끼게 하는 색상은 붉은 계열이 아무래도 따뜻한 색상으로 해서 식감을 높이죠. 그래서 요게 요새 카메라의 촬영 모드에 음식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수동 모드에서 찍는 방법이 있어요. 요걸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에서 음식 모드를 찾아서 음식 모드가 물론 안 보이네요. 여기 음식이 있네요. 이제 맨 처음에 있는데 못 찾았네. 자, 음식 모드로 보면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인물 사진 모드하고 인물 사진 모드에다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보시면 인물 사진 모드처럼 여기에 요게 아웃포커싱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 사각형 안에 있는 거는 어, 아웃포커싱이 적용이 안 되고 멀어질수록 그 아웃포커싱이 되는 거고 그 옆에 보시면 온도계 모양이 있어요. 요게 이제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가운데 두고 근데 이제 여기를 한번 눌렀다 켰다 하면 노랗게 되면 블루 효과가 노랗게 돼서 하얗게 되면 블루 효과가 꺼진 거예요. 그래서 노랗게 해야 이게 지금 블루 효과가 켜진 거예요. 여기가 노랗게 해지면 블루 효과를 해서 인물 사진보다고 똑같이 블루 효과를 적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온도계 모양이 있어요. 온도계 모양을 터치하면 아래에 이게 바가 생겨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수록 청색이 강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빨간색이 강해져요. 그래서 음식은 약간 이렇게 오면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파란색이 강해지죠. 왼쪽으로.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빨간색이 강해져서 이렇게 요런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블러 효과 적용하고 온도 적용해서 음식 사진을 찍으면
조금 더 식감 높이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음식 모드 있는 카메라에서 하는 거고요. 만약 여기 없을다 그러면 이게 아니고 수동 모드가 있죠. 수동. 수동이 프로로 갑니다. 프로. 프로. 지금 프로로 왔어요. 프로로 오면 옆에 지금 제가 뭐가 다른 게 적용이 됐나 본데요. 여기 보면 WB라고 있죠. 이게 화이트 밸런스예요. 화이트 밸런스를 해서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5천 이상으로 가면 빨간색이 강해지고 아래로 내려가서 청색이 강해지는데 제가 어떤 게 다른 게 뭐가 다른 기능이 적용이 됐나 보네요. 이게 여기서 WB입니다. WB. 수동으로 찍을 땐 이렇게 청색이랑 빨간색을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다시 수동에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음식 사진 찍으면서 각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음, 이게 이제 가로 모드로 찍으면 넓게 찍히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 산만하거나 뭐 이렇게 시선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세로 구도로 찍으면 여기는 가까워지고 여기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그, 가까운 데 초점을 맞추면 조금 여기서도 아웃포커싱 현상이 생겨서 여기는 선명해지고 여기는 좀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음식이 깔끔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로 모드보다는 세로 모드로 음식 사진 찍으면 훨씬 더 시선이 집중되고 어, 깔끔한 사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음식 사진을 찍을 때 단순하게 음식만 찍는 것보다는 뭔가 보조도구를 이용하면 뭔가 세련미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보조도구를 이용해서 모듈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도가 가만히 보면 요건 이제 일렬 구도인데 요거보다는 살짝 대각선 구도로 이렇게 대각선 구도로 하면 여기도 약간 대각선 구도죠. 이렇게 대각선 구도로 하면 조금 더 조명도 약간 뭐 이렇게 측면광으로 하고 대각선 구도로 하면 조금 더 질감과 이런 거를 주고 아까 말씀드린 가까운 데는 이제 아웃고싱이 이제 안 잡히고 멀리 갈수록 이렇게 아웃고싱이 돼서 더 좋습니다. 어, 우선은 그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만 간단한 것만 했네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그 카메라 그 요새 이제 버전 차이가 있어서 조금 요새 헷갈리는 게 설정을 이제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 7.0 버전 그 이전 버전들은 요 상단에 그 토니마켓 설정이 있는데 7.0, 8.0에서는 아래 요 사각형을 눌러야 나온다는 거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강 나만의 사진 스튜디오 갤러리 기본 활용하기. 사진 드래그해서 선택하기, 폴더 만들기. 이 사진 폴더가 앨범 얘기하는 거죠, 앨범. 그래서 그러니까 사진에서 앨범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그 사진에서 그 안에서 사진을 찾거나,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갤러리니까. 자, 여기서 갤러리에 가서, 갤러리 가서 사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더보기 눌러서 앨범으로 이동 눌러서 앨범 이름 넣고, 이렇게 확인하는 건데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갤러리에서, 자, 이제 사진을 선택하는 건데, 선택하려면 요 상태에서 위에 점 세 개를 누르면 여기에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눌러도 되고, 여기를 눌러도 되고, 여기 누르면, 선택 누르면 첫 번째부터 이렇게 가볍게 터치할 수가 있죠. 요게 아니고, 만약 이걸 안 쓴다 그러면 첫 번째 사진만 길게 누르면 되죠. 길게 누르면 이게 선택 모드로 나와요. 똑같이. 그리고 처음에 여기 동그라미 눌러야지 다른 데를 누르면 사진이 열리는 거죠. 선택해서. 지금은 사진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 번에 이렇게 가서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그중에 취소할 거는 다시 눌러서 이렇게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단에 더보기가 있어요. 점 세 개 더보기 눌러서 앨범으로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앨범으로 복사는 양쪽에 다 있는 거고 앨범으로 이동은 사진에서 앨범으로 이동하는 건데 이게 사실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자, 앨범으로 이동을 눌러서 그러면 이제 기존에 만든 앨범으로 갈 때는 그 앨범을 터치하면 여기 하나하나 앨범이잖아요. 여기를 터치하면 골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앨범이 아니고 새로 만들 때는 이 위에 만들기가 있어요. 만들기. 만들기를 터치하면 여기서 앨범 이름을 물 줘야 되는데 앨범 이름을 특별히 안 주면 앨범 뒤에 연번호가 붙어서 내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앨범 이름을 저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만들기를 누르면 그 만든 앨범으로 지금 막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려 그러면 여기 앨범을 터치해서 하단에 방금 만든 건 맨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서 빨갛게 켜져 있죠. 이게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만든 걸 터치해 보면 이렇게 지금 선택한 사진하고 영상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앨범을 새로 만드는 건데 요거는 사진에서 시작해서 어, 만든 방법이에요. 요거 말고 앨범에서 시작하는 방법도 한번 해볼게요. 책에서는 거기 설명이 없는데 자 여기 앨범 여기 사진이 아니고 앨범에서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요것도 이 갤러리에서 보이지 않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되는 겁니다. 이 앨범에서 요 점 세 개를 누릅니다. 앨범입니다. 앨범. 갤러리가 아니고. 앨범을 터치하면 여기서 잠깐만. 또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음, 요건 폴더 만드는 거로 나오는데, 뭐, 그게 아니고, 다시요. 자, 앨범을 와서 요 점 세 개가 아니고 여기 앞에 플러스예요, 플러스. 이건 잘 안 쓰시는 방법인데, 새로운 방법,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아까 갤러리에서 하는 방법과 달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아까와 똑같이 만드는 방법이 여기 앨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자동 업데이트 앨범이 있어요. 여기 A, 요거는 이제 사람 얼굴 위주로 감지를 해서 그 사람 하나 선택해 놓으면 사진에 요 사람이 뜰 때마다 자동으로 이 앨범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해놓으면 앨범이 수시로 업데이트가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그룹은 앨범끼리 묶어놓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행 관련 앨범들이 많다. 뭐 제주도 여행, 뭐 강원도 여행 뭐 있다 그러면 그거를 여행그룹이라는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공유 앨범은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해놓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 가족끼리 미리 이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앨범 하나 만드는 거 보고 그다음에 여기 자동 업데이트 하는 거 해볼게요. 자, 여기서 앨범을 누르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방법이 거꾸로 있죠. 앨범 이름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앨범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아까는 사진에서 갤러리에서는 사진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앨범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는 앨범을 먼저 만든 다음에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이제 앨범을 쫙 가시면 여기 모두 보기를 누르면 지금 방금 만든 앨범이 보여요. 그걸 선택해서 근데 제가 얼른 못 참겠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눌러서 보고 만들기 해서 모두 보기 하고 여기서 앨범이 보여야 되는데 왜 여기 생겼는데 여기 잘 안 보였죠 제가 여기 이걸 터치해서 저도 잘 안 쓰니까 써금써금 하네요. 다시 갤러리에서 앨범에서 플러스 눌러서 앨범 터치해서 앨범 이름을 만들고 만들기를 누르면 그래서 사진으로 가서 선택을 해서 바로 여기서 그 만들기 전에 사진으로 가서 거기 안에 들어갈 사진을 선택하고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만들기 마지막에 누르기 전에 사진으로 가서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동을 누르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만든 게 있죠. 요거는 제가 그 사진을 안 집어넣고 그냥 앨범을 만든 거고요. 요거는 플러스를 누르고 앨범을 선택해서 그다음에 여기 앨범 이름을 놓고 그다음에 여기죠. 여기서 사진으로 가서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해야 그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요걸 말씀드려 본 건데 요 자동 업데이트 앨범 거길 터치하면 앨범 이름을 하나 만들고 앨범 이름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기를 누르면 사람 얼굴을 하나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을 하나 선택을 하면 이제 많이 본 사람 있네요.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앨범 중에 밑에 A라고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자동 앨범이에요. 자동으로 앨범을 해놓은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를 할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기 하는 방법이 이게 자동 앨범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앨범 만드는 방법 했고요. 근데 요가 방법은 잘 안 쓰시니까 새로운 방법을 하나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 기능. 갤러리에서 이제 갤러리에서 이제 검색하는 기능을 해보는데 이게 이제 여기는 돋보기로 해서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네요. 사람으로 찾고 뭐 위치로 찾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우선은 그거 하기 전에 사진에서 이렇게 손으로 두 손으로 이제 오므리거나 넓히거나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오므리면 되게 좁지만 이렇게 보면 한 달 단위나 1년 단위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월 단위로 돼 있죠. 이렇게 월 단위로 묶음이 월 단위 묶음인데 더 오므리면 이렇게 연 단위로 돼요. 25년, 24년, 3년 쭉 올라갈수록 아주 작게 하면 연 단위로 다시 넓히면 이렇게 월 단위로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오려면 어, 지금으로 와야 한 번에 와야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오므려서 이게 25년으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눌러서 월 단위로 와야 한 번에 다시 오죠. 25년 10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오므리면 이제 오늘로 오기가 좀 빠르죠. 요거는 이제 묶음 사이로 연 단위나 월 단위로 볼 때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요 돋보기 있어요. 갤러리에서 사진 검색하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죠. 여기 돋보기를 누르면 여기서 사람으로 검색할 수 있고 위치로 검색할 수 있고 있는데 맨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뭐 개인정보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동의를 해야 이제 여기 사람으로 검색할 수 있고 그 사람 맨 끝에 이제 꺽쇠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사람 얼굴이 쭉 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있네. 여기 이제 저희 부대표 얼굴 사진 찍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 대표님이죠. 대표님 찍은 사진이 이렇게 됐죠. 요거 그냥 인물, 얼굴로 검색하는 방법은 뭐예요? 사람. 그 다음에 위치. 위치는, 위치 정보가
들어있는 사진만 검색이 되죠. 위치도 똑같이 여기 요 꺽쇠를 누르면 이렇게 지역별로 서울, 수원, 성남 이렇게 누르면 거기서 찍은 사진들만 거기서 찍은 사진들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요번에 최근에 가서 찍은 사진들이죠. 워크숍 가서 10월 26일 날 찍은 사진들. 그러니까 거기 위치가 대전이니까 그 대전에서 찍은 거. 그다음에 요거는 봄에 가서 찍은 거. 요거는 이제 24년 가을.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찍은 걸 한 번에 몰아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받은 사진도 그 위치 정보를 키고 찍은 사진들은 똑같이 여기서 지역별로 검색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위치고, 그 다음에 문서는 여기 눌러서 내가 문서로 찍거나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들도 이렇게 몰아서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밑에는 이제 유형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포토에이터인데 이게 이제 갤러리 안에 포토에이터가 있는데 여기는 또 UI 버전이 5.0으로 했는데 AI 기능이 있는 버전이 있고 없는 버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교육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봐서 이제 버전이 낮은 분들이 많으면 그냥 여기 기본적인 수정만 하거나 아니면 좀 그 버전이 높은 기종들이 많으면 여기서 이제 AI 기능까지 같이 하거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여기서 갤러리로 가서 갤러리를 가서 사진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그 하단에 이제 연필이 수정입니다. 연필 모양 이 수정 누르고 여기서는 스티커를 했네요. 스티커해서 얹이고 여기다가 이제 글씨 쓰고 이렇게 하는 방법 했는데 요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기본 보정하는 거. 자, 아무거나 사진을 하나 터치를 해서 자, 이렇게 촬영한 걸 갖고 왔는데 제일 이제 보정을 하는 게 이제 이거 보면 요게 AI 기능인데 그 전 버전 6.0 그 이전 버전들은 여기 안 보여요. 그리고 요거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 활용하는 걸 보면 여기 연필명을 누르면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게 노란 게 지금 선택이 된 거예요. 노란 게. 이게 자르기예요. 자르기. 이게 자르기고 필터가 옆에 있고 뭐 이렇게 스티커가 요거고요. 자, 그중에 이게 우선은 자르기만 해도 사진 느낌이 다르죠. 자, 사진은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 줄이고 이렇게 자, 좀 줄여볼게요. 자, 보세요. 아까 원본을 위아래로 좀 잘랐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이 좀 여기 당겨져 오는 기분이 들죠. 이렇게. 그래서 자르기만 해도 우선 사진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자르기 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만 해서 저장하고 싶을 때는 원본이 필요 없을 때는 요 저장을 여기 저장을 그냥 누르면 됩니다. 근데 원본은 원본대로 보관하고 싶어.
그럴 땐 이 저장을 누르면 안 되고 옆에 점 세 개, 점 세 개 누르면 이 다른 파일로 저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야 원본은 원본대로 필요하면 쓸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다른 파일로 저장. 이렇게 한번 하나 수도 있고 다시 연필만 눌러서 어 밑에 이제 여기 자르기에서 여기를 보면 몇 가지가 있죠. 요 첫 번째가 사진 좌우를 바꾸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좌우를 누르면 이게 좌우가 바뀌죠. 좌우 바뀌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각도를 이렇게 회전하는 거 이렇게 회전하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약간의 그 모드를 바꾸거나 뭐 1대1 배경화면 이런 거를 약간 비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비율을 조정할 때 1대1 그다음에 뭐 9대16 9대16은 보기 싫으네. 3대4 이게 싫으면 그냥 원본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맨 끝에 요게 수평이나 수직이 안 맞을 때 수평 수직을 좀 맞추는 거예요. 눌러서 첫 번째가 기울기. 요게 이렇게 수평 수직.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 많이보다는 약간 맞추고 싶을 때 쓰면 돼요. 여기 수직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인물 사진 같은 걸 갖고 와서 여기 수직에다 놓고 약간 이렇게 조정하면 뭐 인물 전체 하반신 다리가 있는 사진 갖고 와서 이걸 하면 약간 다리가 길어지는 효과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세 번째가 여기 필터예요. 필터. 필터에서 현재 원본인데 할 때마다 이렇게 다른 효과가 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도, 색온도, 대비, 채도 뭐 이렇게 있죠. 이런 걸 그러니까 뭔가 섬세하게 뭔가 효과를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옆에 동그라미에 뭐 태양 모양 있는 거 요거는 이제 그 이렇게 밝기, 노출 이런 거 조정할 때 쓰는 거예요. 원래 원본으로 다시 갈게요. 원본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 스마일 모양 있는 거 여기 요걸 누르면 여기 위에다가 여기 그리기는 송글씨예요. 송글씨. 송글씨 그리고 요 텍스트는 글씨를 내가 이거 저기 키보드가 올라와서 활자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기에서 이렇게 터치해서 글씨 색깔을 정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요거를 지우려면 요 끝에 여기 지우개 모양 있어요. 지우개 모양 여기 지우기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씨는 텍스트를 누르면 키보드가 올라와요. 여기서 어, 이렇게 하고 지금 이건 이제 배경이 적용이 된 거네요. 흰색이. 이렇게 배경도 이렇게 정하면 조금 글씨가 선명해지죠. 글씨체도 일부 다양하지는 않지만 글씨체도 일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글씨체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우려면 이렇게 다시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능이 스티커 기능이에요. 이 스티커 기능. 스티커를 누르면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선택하면 바로 여기 스티커가 이렇게 올라와요.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이렇게 스티커를 얹을 수 있고 만약 스티커가 없으면 처음에 만들 때는 그 스티커를 눌렀을 때 여기 하단에 보면 여기 갤러리에 갤러리. 여기 갤러리를 터치하면 사진 중에 특별한 인물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갤러리를 터치해서 여기서 이제 갤러리를 터치해서 플러스를 누르면 갤러리에 한 사람을 하나 선택하면 여기만 누르면 이렇게 스티커 스타일도 선택할 수 있고 그냥 원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면 완료 누르면 이렇게 여기 보세요. 스티커가 하나 돼서 사진 위에 사진을 얹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이후에는 요게 스티커를 쓸 때 남아 있어요. 또 하나 생겨요. 그 이후에 쓸 때는 요게 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구석에다 이렇게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이게 스티커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요거는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스티커를 눌러보면 보세요. 지금 방금 만든 게 여기 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 사진에다 스티커 얹을 수도 있고 요걸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제 도장, 사인 이렇게 갖다 미리 해놨다가 문서를 불러서 여기서 스티커를 이용해서 문서에다가 도장 찍거나 사인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스티커를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AI 기능은 이제 맨 처음에 거기서 AI 마크를 눌러도 되고 여기 있어요. 여기 끝에 동그라미 4개 물방울 같은 거 누르면 요거 AI 지우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꾹 눌러서 어느 지우고 싶은 부분을 지워서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봐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처음으로 가면 여기서 사진을 하나 선택해서 그러면 아까 연필 모양 옆에 여기 AI 마크가 있어요. 그거 터치하면 여기서 내가 지우고 싶은 거 지울 수 있고 옮기고 싶은 거 옮길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위에 보면 그 지울 수도 있고 근데 위치도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밑에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원래 있던 부분은 주변하고 비슷하게 해주고 이렇게 위치를 옮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도 저장도 그냥 저장하면 안 되고 여기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고 원본을 보려면 이렇게 여기 아까 이렇게 된 사진이 이렇게 된 사진으로 바뀐 거예요. 원본 AI 적용한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불필요한 거 할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꾹 내가 저장을 안 했더니 바로 안 되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자, 지우개 모양 눌러서 생성을 누르면 자, 내가 불필요한 부분을 여기 보세요. 삭제했죠. 그러니까 내가 좀 보기 싫은 부분이 있으면 여기 AI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기능이 그 지금 기계별 버전을 좀 봐서 적어도 뭐 7.0, 근데 6.0도 이제 기종에 따라서 AI 기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 확인해서 그 좀 AI 기능이 있는 부분이 좀 많으시면 요까지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포스트 에디터에 AI 기능을 했어요. 자, 요까지 하고 시간은 쉬는 시간이 좀 지나갔네요. 자, 음, 4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네. 자, 이거는 꼭 사실은 필요한 기능은 아닌데, 이게 오히려 하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사진이나 동영상, 이게 숨기는 기능이거든요. 요거는 그냥 쭉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게 잘못해놓으면 해놓은 걸 잊어버리고서 사진을 그, 숨기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시면 내 파일에서 이게 내장 메모리, 내 파일에서 여기에 여기 여기는 내장 메모리 되는데 저는 내장 저장 공간으로 돼 있죠. 여기를 누르면 그 중에서 뭘 하나 이제 찾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여기서는 픽처로 했는데 똑같이 픽처로 가면 사진들이 쭉 있겠죠. 그 사진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찾아가지고 숨기고 싶은 거를 길게 꾹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선택이 된 거죠. 됐을 때 하단에 더보기 점 세 개를 누르면 여기 이름 변경이 있어요. 이름 변경을 하는데 그 이름 앞에다가 점 하나를 붙여놓는 거예요. 점 하나를 붙여놓고 그 변경을 타쳐서 완료를 해놓으면 여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다시 하려면 설정으로 가서 숨겨놓은 파일을 표시한다고 켜주면 그거 다시 원위치로 올라오는 거예요. 요걸 잊어버리고 안 하면 그건 영영 안 보이겠죠. 이건 꼭 필요한 것만 할 때만 이렇게 하시는 건데, 에, 웬만하면 이런 기능은 거의 쓸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강 가겠습니다. 7강. 요건 이제 카톡인데요. 요새 이제 카톡이 그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친구 목록에서 다른 사람들 프로필이 막 뜨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게시물을 올려서 게시물도 보이고 그 다음에 카톡에서 보내는 광고도 보기 막 그러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필의 설정을 다른 사람이 못 보게 나만 보기 기능으로 바꿔놓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예 프로필의 모든 사진을 싹 삭제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작 볼 사람만 봐야 되는데 안 봐도 되는 사람, 보면 안 되는 사람까지 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 카톡을 음, 프로필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 멀티 프로필 기능이 있죠. 그래서 프로필을 내가 이게 그 한 계정에서 프로필을 세 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그룹별로 이게 프로필을 선정해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프로필을 보기 싶다 그러면 나만 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필 새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한번 편집하는 거로 해볼게요. 친구 가서 내 이름 눌러서 여기서 이게 이게 프로필 편집을 누르면 이제 화면이 좀 바뀌었죠. 그전에 여기 지금 없던 게 생긴 게 여기 새 게시물이 있어요. 이거는 프로필하고 상관없이 이제 올리는 건데 요거 프로필 편집하려면 여기서 배경 편집해서 앨범의 사진 이렇게 갖고 와서 음, 프로필을 하나 사진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럼 이게 사진이 온 거예요.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고 요 바뀐 상태에서 요거는 사진이죠. 요것도 내가 프로필 사진도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진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 좀 그냥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배경 사진을 갖고 왔고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 여기 보시면 배경 사진에 제가 무슨 이렇게 방울 모양이 보이죠? 이게 배경화면에 효과를 준 거예요. 배경화면 효과 준 거고 제가 요거 디데이 해놓은 거고 링크 하나 걸어 놓은 거고 요게 공감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흔적을 남기는 거 요게 스티커 이렇게 해놓은 거고 요게 상태 메시지예요. 상태 메시지. 그래서 여기 눌러서 연필명 눌러서 닉네임이나 이름 같은 거 할 수 있고 요 상태 메시지로 눌러서 여기 바꿀 수 있고 하는데 자 여기는 여기를 터치하시면 첫 번째 거 여기를 터치하시면 여기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또 구분이 있죠. 여기가 스티커 여기 배경 효과예요. 이 스티커에 두면 쭉 여기 하나씩 또 이제 카테고리별로 있죠. 프렌즈, 시즈널, 스포츠 이렇게 누르면 굉장히 많죠. 누르면 이게 뭐 사랑까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MBTI도 있네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선택을 하면 아까하고 똑같죠? 이렇게 선택하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해서 크기 조절할 수 있고 위치 바꿀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지울 수 있고 이게 지금 스티커를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스티커가 말고 옆에 그 옆에 보면 배경 효과가 있어요. 배경 효과를 터치하면 요거는 배경 화면 위에다 이렇게 효과를 주는 거예요.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깜빡깜빡이는 거, 뭐가 이렇게 이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싫으면 다시 원본으로 가려면 이게 원래 위치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배경 효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간 표시. 공간을 누르면 이 스타일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올려놓으면 이렇게 공간 표시로 해서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마다 여기 횟수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공간 표시고요. 이 텍스트는 아까 요 이름하고 상태 메시지 외에 여기다가 뭔가 텍스트를 더 쓰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게 T예요. T고 여기 디데이 30 누르면 여기서 어, D 플러스가 있고 D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D 플러스는 첫째 줄부터 하루씩 더해지는 거고 D 마이너스는 목표일에서 하루씩 빼지는 거예요. D 플러스 D 마이너스 선택해서 이름 바꿀 수 있고 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음악인데 멜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부분만 좀 들을 수 있고 내가 그 유료로 전환되면 그 아예 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맨 끝에도 이 이모티콘, 이모티콘 내가 쓰는 것들을 여기서 똑같이 해서 올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어, 이 프로필을 내가 어떤 걸 뭐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그 프로필 업데이트한 그 친구 목록에 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내가 프로필 업데이트 했다는 걸 알리고 그거에 의해서 어, 다시 이렇게 나한테 채팅을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 뭘 하나 손을 댔으면 그냥 나오면 안 되고 꼭 위에 완료를 누르고 나와야 편집한 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프로필 편집까지 했고요. 공감 스티커. 카톡 부분은 많이 쓰시는 거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카톡에서 이제 음성으로 문자 보내기 기능, 그다음에 여기 마이크가 안 보일 때, 요건 아까 대표님 하실 때 했던 사항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새 이제 삼성 갤럭시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자, 나우 채팅방으로 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음성 간편 모드 사용을 켜놓으면 여기 음파가 나오죠? 음파 표시가 나오고 요게 음성 메시지 기능 이게 처음에 없는 분들은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그럼 하이 메뉴가 나와요. 하이 메뉴가 나오면 여기에 음성 메시지 음성 메시지 터치했을 때 밑에 여기 간편 녹음 버튼 사용을 켜놓으면 그게 음파 표시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르면 좀 똑같은 기능이지만 터치해서 음성 메시지 녹음하고 터치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보내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 여기는 대신 말한 동안에 그 손을 대고 있으면 되죠. 대고서 녹음하고 손을 띄면 끝나고 그 다음에 수정할 게 없으면 바로 보내기 하면 바로 되죠. 이건 음성을 음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손을 말한 동안에 손 대고 있어야 돼요. 그 카톡에서 음성을 음성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녹음이 됐죠? 내가 들어보려면 이걸 누르면 보내기 전에 들어볼 수 있고 지우려면 이거 지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보내기예요. 요거는 음성으로 보내는 거죠. 상대방한테 이렇게 가면 상대방이 여기를 누르면 음성으로 카톡에서 음성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음성을 문자로 보내려면 키보드가 나와야죠. 여기를 터치해서 이렇게 키보드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이제 마이크를 찾아야 되는데 그 AI가 적용된 저 갤럭시 24, 25는 마이크가 이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서 마이크를 터치해서 마이크가 파랗게 됐을 때 활성화된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키보드를 써서 마이크가 여기도 있고 여기 눌러서 카톡에서 음성을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자, 보세요. 지금 이제 틀린 게 별로 없는데, 어, 틀린 거 수정할 때는 요 하단에 여기 지우 기능 있잖아요. 키보드에. 요 지우 기능을 터치를 하는데, 지울 부분을 먼저 부분 뒷부분에다 커서를 갖다 대고, 이렇게 갖다 대고, 요걸 누르면 한 장씩 지워지죠? 많이 쓰시니까, 이거는.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를 말로 하면 이렇게 부호가 되는데 한 번만 얘기해야지 두 번을 얘기하면 두 번째는 물음표 기호가 아니고 물음표라고 그냥 한글로 써져요. 이렇게 해놓고 보내기. 그래서 요 기능 했고요. 그래서 만약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했지만 설정에서 일반에서 삼성 키보드 설정에서 여기 키보드 툴바를 활성하고 음성 입력 그거를 활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나온 경우는 이 키보드 안에 마이크 모양이 숨겨져 있는 경우 있어요. 그전 버전들 천진이나 뭐를 쓰시면 요런 데 꾹 눌렀을 때 몇 가지 기능이 숨어져 있는데 거기서 마이크를 찾아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카톡에서 알림 배지 안 보이는 경우 요거는 카톡의 전체 설정이죠. 요거는 스마트폰에 설정해서 알림 배지를 키는 기능이고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설정에 가서 여기서 알림을 가면 여기 알림 있죠? 알림. 그 스마트폰의 설정입니다. 스마트폰의 설정. 이 알림을 가면 여기서 우선 앱 알림 자체가
카톡이 앱 알림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알림을 끄면 카톡에 오는 모든 알림을 다 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림을 먼저 카톡을 켜고 그러면 이게 뭐 팝업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알림 팝업 스타일이고 고급 설정에 그 알림에 밑에 고급 설정을 누르면 여기 중간 끝부분에 앱 아이콘 배지가 있어요. 그 숫자로 된 거. 이걸 켜야 앱에서 알림이 올 때 이렇게 빨갛게 여기 숫자가 켜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톡의 저장원 관리하기. 요 카톡 저장원 관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방마다 채팅 방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카톡 전체 설정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캐시 삭제하는 거, 또 어플리케이션에도 있지요. 요건 좀 중요한 거니까 한번 얼른 다시 해볼게요. 자, 스마트폰의 설정에 가면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애플리케이션을 터치하시고, 그러면 여기 이제 목록이 다 보이는데, 요 앱 목록 전체 여기 끝에 보면 여기 화살표가 아래로 돼 있고 이렇게 직선 두 개가 있죠. 거기 터치하면 정렬이 나와요. 정렬해서 밑에 현재 이름 순으로 돼 있는데 여기를 한번 크기 순으로 바꿔보세요. 크기 순으로.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게 이제 앱 크기 순서예요. 그래서 보시면 카톡하고 캐컷이 꽤 크죠. 그래서 이 카톡은 그 앱도 크지만 여기에 이제 단체방이나 그런 방에서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동영상 뭐 이런 게 차지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내가 저장할 거는 저장하고 그 삭제를 이미지나 동영상 삭제를 하는 게 이 용량을 좀 덜 차지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우선 여기서는 캐시 삭제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카톡 앱을 터치하시고 그러면 쭉 화면을 위로 올려서 음, 여기 모바일 아니 그 밑에 저장 공간이 있어요. 저장 공간. 저장 공간을 터치하시면 이 데이터는 손 내지면 여기선 대지 마시고요. 요 캐시가 있죠. 요걸 지울 건데 하단에 보면 데이터 삭제가 있고 캐시 삭제가 있어요. 그 데이터 삭제는 손대지 마시고 캐시 삭제를 터치하면 요 부분이 0으로 바뀝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지우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카톡에서 전체 설정으로 가서 카톡에 위에 토니바퀴 눌러서 전체 설정으로 가서 쭉 올리면 데이터 및 저장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뭐 여기도 뭐 임시 데이터는 바로 지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장 공간 관리가 위에 있죠. 저장 공간 관리 터치를 하면 근데 요거는 하시기 전에 꼭 미리 말씀드려야 돼요. 저장할 사진이 있는데 아직 저장을 안 했다 그러면 꼭 먼저 저장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꽤 오래 걸리네요. 자, 이렇게 누르면 위에 미디어 데이터 모두 삭제라고 있죠. 여기를 터치하시면 모든 미디어 데이터를 삭제한다 그러죠. 그래서 저장하지 않은 데이터는 저장 기간이 만료된 건 다시 불러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삭제한다고 해서 다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최근의 데이터 한 일주일 정도는 남아는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그래서 미리 꼭 얘기를 하고 저장할
개 있는데 저장을 안 하신 분들은 이건 누르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삭제를 누르면 되는데 진행은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어, 방별로 할 수가 있죠. 어떤 채팅방 하나를 가서 어떤 채팅방 하나를 가서 여기 위에 삼선을 누르면 여기 톱니바퀴 눌러서 여기에 보면 이건 방별로 지우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채팅방 데이터 관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동영상만 지우고 사진만 지우고 그다음에 요거는 요 사진과 동영상 합친 미디어 그다음에 그 위에 요거는 대화 내용까지 지우는 거 이렇게 요건 방마다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톡스랍을 이용해서 한 거 있는데 이 톡스랍 메뉴가 여기 더보기 메뉴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와 채팅방에도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잘 보면 여기 맨 끝에 점 세 개 더보기 눌러서 지금 톡서랍이 톡클라우드 이름을 바꿨어요. 톡클라우드 여기로 해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친구에서 내 이름 눌러서 나와의 채팅을 가면 이게 지금 나와의 채팅인데 다른 방들은 요 그룹명이 갖고 요거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채팅방 서랍. 그래서 각 채팅방에 있는 미디어 데이터, 대화 내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톡클라우드 그전에 톡스랍인데 여기를 누르면 전체 방에 있는 거를 여기서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기능이거든요. 여기를 톡스랍을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유료 기능, 클라우드, 저기 톡클라우드 유료 기능을 쓰기 때문에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밑에 갤러리나 이런 데로 옮길 수도 있지만 카카오에 서버 저장 공간에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군데를 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카톡에다, 그러니까 유료를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없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요 카톡에다 두고,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여기 사진 동영상, 여기를 터치하면 진짜 좋은 기능이 이 전체에 두면 이 각 방에 있는 게 날짜별로 다 볼 수 있어요. 각 방을 일일이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날짜별로 해서 여기서 저장할 건 저장하고 지울 건 지우고 여기서 바로 지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필요 없는 게 있다 그러면 꼭 눌렀을 때 그거 하나 선택했을 때 요거는 저장해요. 내 갤러리 저장하는 거. 요거는 꼭 눌렀을 때 여기는 공유, 요건 삭제. 여기서 삭제를 누르면 이게 휴통으로 이동이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각 방별로 일일이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전체에다 두면 날짜별로 전체 카톡에 있는 전체 사진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저 같은 건 여기서 저장 공간을 뭐 글루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갤러리뿐만 아니라 여기 공유로 눌러서 여기에 톡클라우드라고 있어요. 저는 톡클라우드도 보낼 수 있고 뭐 외부로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미디어 데이터나 대화 기록 같은 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전체를 봤죠. 근데 요게 하나하나 방이거든요. 그 방을 보고 싶다 그러면 눌러서 이렇게 보면 쭉 방이 보이죠. 그래서 어느 방 하나를 선택하면 지금은 요거는 요 방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에 있는 거를 이동하거나 저장하거나 삭제를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방마다 관리하지 마시고 톡 클라우드에 들어와서 저장할 거 저장하고 지울 거 지우고 하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요거 톡 클라우드
그전에 이름이 톡스랍이에요. 그래서 유료로 쓰시는 분들은 카카오 서버에도 올릴 수 있고 내 갤러리나 다른 저장고에도 지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톡클라우드 한 거고요. 아, 이거 묶어 보내기는 맨 처음에 할 때 이게 그 안 되는 분 있죠? 그럼 나와 채팅방 우선 가서 앨범을 선택했을 때 그냥 누르면 이게 그 묶어 비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사진을 선택하고 여기 전체를 눌러보면 밑에 하단에 이게 보여요. 그래서 묶어 보내기를 노랗게 체크를 해야 2장 이상 보냈을 때 묶어 보내기 되는 거예요. 이게 싫을 때 내가 한 장씩 보내겠다 그러면 이걸 해제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내면 이게 묶어 보내기 있는데 현재 여기는 30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업데이트 돼서 100장까지 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보다 더 늘어난지 어떤지는 이 정도로 많이 보내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송을 누르면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를 꾹 눌렀을 때 한 장씩 다운받을 수도 있고 사진 전체, 묶음 사진 전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꾹 눌러서.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사진 묶어 보내기는 했고요. 요거는 카톡에 벨소리 설정하는 건데, 음, 여기 있는 이제 카톡 전체 설정 가서 알림에 가서 여기서 알림음을 저는 이제 저기 소리는 끄고 진동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리를 해놔야 소리를 켜놓으면 요렇게 하나를 선택해서 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팅방마다 알림 소리를 다르게 하는 기능은 이제 요거는 어, 채팅에서 방을 하나 선택을 해서 알림음을 이제 이렇게 방별로 다르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톡에서 받은 파일을 찾기인데 물론 이제 갤러리 같은 거는 당연히 어, 앨범으로 아니 갤러리로 가죠. 갤러리로 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그 사진 쪽으로 안 가고 앨범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특히 카톡은 여기 그 앨범 안에 카카오톡이라고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그럼 거기에 터치하면 카톡에서 받은 것들은 대부분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 아니고 오디오나 문서 파일을 받은 거는 내 파일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내 파일. 내 파일 열어서 어, 여기 이제 내장 메모 이거는 내장 메모리에서 찾는 방법이 있는데 요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차라리 내 파일에서 제가 내 파일에서 보면 그 방금 한 거는 최근 파일은 여기에 이렇게 쭉 보여요. 여기서 방금 한 거는 여기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문서. 그래서 문서 같은 건 여기 터치하면 여기보다는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내장 메모리 가서 폴더 찾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카톡에서 온 거는 여기에 카톡이라고 별도로 다운로드에 가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여기 카카오톡 보이죠? 카카오톡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카카오톡이 별도로 앞부분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뭐 저기 눌러서 누구한테 보내는 건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이죠. 채팅방에서 보낼 사람 선택해서 확인해서 누르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하위 메뉴 선택. 여기는 자료를 바로 선택해서 보낸 거고 여기는 하위 메뉴에 여기 뭐 파일이나 이런 걸 찾아서 보낼 수도 있죠. 카톡에서 보낼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플러스를 누르면 하단에 뭐 문서나 사진이나 이런 걸 눌러서 선택해서 문서를 누르면 이게 지금 내 파일이 열렸잖아요. 내 파일에 그 문서를 선택해서 완료를 누르면 문서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 파일을 열어서 문서 선택을 해서 완료 눌러서 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에서 있는 퀵세어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 이제 주로 이제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잘 쓰면 되게 편리해요. 그러니까 퀵세어 앱을 기본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쓰겠다라고 이미 설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퀵스 앱이 빠른 설정에가 이렇게 있죠. 빠른 설정을 켜서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 설정을 이렇게 해놓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보안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미리 내가 뭐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 내가 아는 사람 저장된 연락처만 그 다음에 나는 받지 않겠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요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노출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퀵세어는 약간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이렇게 개인정보나 보안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PC에 그 마이크로 스토어에서 퀵세어 앱을 설치를 하면 PC하고 스마트폰하고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료 주고받을 때 양쪽에 그 퀵셀을 켜놓고 보내가지고 받을 때 대용량으로 받을 때 좀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방법도 있지만 삼성 플로우가 더 편하죠. 삼성 플로우를 양쪽에 해서 미러링을 하지 않고 어, 미러링 하지 않고 그 위에서 어, 스마트폰에서 보내려면 스마트폰에서 보내서 PC로 갈 수 있고 PC에서 그 삼성 블루에 있는 데서 거기서 문서나 사진을 열어서 보내면 스마트폰 받을 수 있고 그책 편집하거나 할 때는 뭐 퀵세어도 편하겠지만 삼성 프로를 쓰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8강 유튜브. 유튜브는 뭐 많이 쓰시는 부분이긴 한데 한번 서로 체크하면서 뭐 지나가겠습니다. 시크릿 모드, 요거는 이제 본인 계정을 들어가야죠. 본인 계정을 들어가서
자, 밑에 본인 계정 누르면 여기 하단에 눌렀을 때 여기에 시크릿 모드가 있어요. 여기 본인 계정을 누르고 여기를 누르면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시크릿 모드 들어왔을 때 하단에 보면 그 내 페이지가 그 프로필 사진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요. 모자에다가 안경 쓴 모습으로. 그러면 현재는 이제 시크릿 모드 적용이 되는데 요때 되는 거는 검색하거나 내가 시청한 영상이 그 기록되질 않아요. 저장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다른 걸 보겠다 할 때 그때 이제 시크릿 모드를 적용하면 내 기록에 저장되지 않는 거예요. 검색하거나 시청한 게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시크릿 모드. 이렇게 해서 시크릿 모드 쓰고 그다음에 중지를 하려면 다시 여기에 여기를 터치하시면 여기를 터치하시면 여기 중지 나오죠? 시크릿 모드 사용 중지. 그러면 다시 로그인 계정한 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유튜브 검색하거나 유튜브 시청하면 그 모든 게 다 기록이 되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제일 많이 헷갈려지는 게 이거죠. 유튜브 알림이 너무 많이 올 때. 에, 우선 유튜브에서 오는 게 알림이 싫으면 그 스마트폰 설정에 유튜브 있죠. 거기서 끄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거 먼저 한번 스마트폰에 설정해서 알림을 가면 여기 위에 앱 알림 있죠. 위에 앱 알림. 여기서 내가 유튜브에 알림을 안 받는다고 해서 유튜브를 못 보는 게 아니죠. 알림만 안 받는 거예요. 저는 웬만한 거는 다 알림을 다 꺼놨어요, 여기서. 그래서 알림을 꼭 받아야 되는 거. 메시지, 은행 앱, 지도, 요런 거만 켜놓고 나머지는 웬만한 게 꺼놓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가 왜요? 그 다음에 카톡도 내가 알림, 그 카카오 맵을 쓰거나 뭐 그러면 좀 켜놓는 게 좋고, 여기서 유튜브. 왜 유튜브가 안 보이죠? 음.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꺼놨어요. 아, 이거 유튜브가 아니네. 여기, 저는 이제 여기선 유튜브를 켜놓고 각 알림마다 키고 끄고 했죠. 여기서 이거를 꺼놓으면 유튜브의 알림을 전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림을 받아야 되는 뭐 구독 채널이 있다. 그럼 여기를 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갑니다. 유튜브 가서 유튜브의 설정 여기 위에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면 여기에 알림이 있어요. 여기 알림, 여기 알림을 누르면 여기에 구독이 있죠, 구독. 여기 구독 중인 채널의 활동에 대한 알림 수신. 여길 터치해서 밑에 채널 설정.
이게 지금 제가 그 구독 채널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알림을 안 받는 거는 이렇게 종 모양에 이렇게 그어 놓는 거예요. 요 꺽쇠를 이렇게 놓는 거는 제가 알림을 받는 거고 옆에 꺽쇠를 눌렀을 때 이렇게 알림을 안 받는 거, 알림을 받는 거. 요 맞춤 설정은 내가 맨 처음에 맞춤 설정해 놓은 건 받는 거. 요건 현재 구독해 놓은 걸 구독 취소하는 거. 이렇게 해 놓으시면 꼭 필요한 채널만 받는 거 이렇게 해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는 알림을 받는 거, 이런 거는 알림을 안 받는 거.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에 채널 구독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놓으면 알림을 알림을 꼭 필요한 것만 받을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조금 요구한 거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청 시간 조정하기. 이거는 이제 설정해서 유튜브에 여기 일반에 가면 여기 시청 중단 시간, 취침 시간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걸 중단 시간을 키면 여기 알림을 받는 건데 내가 중단 시간을 뭐 1시간마다 하겠다. 뭐 이렇게 터치해서 뭐 알림을 받는 거예요. 중단 시간 하는 거고요. 이게 여기 맞춤 설정을 누르면 몇 시간 후에 알림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취침 시간은 내가 자는 시간을 설정한 거예요. 자는 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밝기랑 화면 크게 자 여기 전체 설정에 가서 일반을 가면 뭐 디자인 테마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밝은 테마, 어두운 테마 이렇게 하고 음, 이 PD에서 재생은 내가 플레이를 안 시켜도 이 상태에서 약간 플레이가 되는 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항상 사용한다, 뭐 와이파이 때만 사용한다 이렇게 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다 끝을 내야 되겠죠. 이거는 화면 보면서 요 밑에 전체 화면 누르면 되고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도 되겠죠. 손으로 위로 올리거나 다시 내리면 원래로 돌아오고 밑에 이걸 눌렀을 때 전체 화면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내가 가로 세로를 보려면 스마트폰 설정해서 이거 자동으로 돼야 되겠죠. 자동으로 해놔야 세로로 했을 때 옆으로 올릴 때 그다음에 여기 위로 올려서 전체 화면 다시 내려서 부분화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화면이 작아지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구강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서 질문 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사항 없으면 중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